알파 테스트 극한 문제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장육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올해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예측하라면 장육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어.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절대값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0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되는 하나의 문제 방향성이에요. 여러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관련 절대값이 붙어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수없이 많이까지는 아니고 8, 9개 만들어 놨어요. 토가 나올 때까지 주는데 이제 그만 절대값 알겠어요 할 때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알겠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모르게 또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간 이런 문제가 나오다가 한 4, 5개 이상 이 알파 테스트부터 쭉 스쳐갈 텐데 한 4, 5개 이상 풀고 나면 이제 더 새로운 패턴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문제들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6평을 또 봐야 또 그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근데 아까 정답률이요. 정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적어도 극한에서 틀리진 않겠지. 정답률 3번 2%. 오, 맞춘 사람이 있네요. 3번 맞춘 사람 손. 오, 잘했어요. 굿. 찍은 거 아니죠? 정확히 딱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푼 거죠? 오, 3명. 잘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수업 듣는 태도가 제일 겸손한 3명이었어요. 놀랍게도 진짜 겸손한 수밖에 없는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라는 의무감으로 더 의식하고 겸손해져야지. 그러니까 너도 겸손해라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요.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무조건 반사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겸손하게 시작부터 까다롭게 자기 자신을 막 다그치면서 모든 걸 확인했던 친구들도 다 거의 정강원 만점 근처로 간 친구들이 세상 제일 겸손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듣는, 근데 이 수업뿐만이 아니에요. N수생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N수생들 오늘 다 열심히 들었는데 N수생들은 이렇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저거는 아는데 그리고 최상위 고3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낮아요. 분명 엄청 잘하는 친구들로 난 소개를 받았단 말이죠. 하여튼 고3일 경우에는 최상이고 아니면 N수야 이렇게. 근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분은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오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개념을 공부하는 용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컷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내가 개념을 몰라서 뭐 재수를 해? 내가 개념을 몰라서 그 문제를 못 풀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온전히 그 교과 과정의 개념으로 문제를 내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문제들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린 걸까라는 걸 의심하고 그걸 인정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거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N수생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그 수강생이었던 N수생들이 그 마지막에 글을 써주는 거 보면 100점 받고 쓰는 글들 보면 처음에 개념을 공부할 때가 가장 두려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막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옆에서. 내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개념은 늘 말하지만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지 집에 가서 국거리 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념대로 문제 킬러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배운 그대로를 가지고 킬러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개념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면 이거야 라는 게 되는데 책이 개념 책이면 그래서 메가에서도 저한테 되게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개념 에센스란 이름을 바꾸는 거 어떠냐. 개념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개념? 이런 이미지가 붙는다는 거죠. 개념이란 책 이름에요. 의외로 개념이 안 붙어요. 잘 보세요. 시장에. 그냥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념으로 킬러를 푸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인기가 있게 하기 위해 내가 개념이란 말을 내려놓는다. 이것도 개념 에센스 4N이잖아요. 이 개념을 끝까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념이란 말을 삭제하는 걸 저는 추천받았죠. 하지만 그걸 지금까지 지켰어요. 왜냐하면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본질하고 껍데기하고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냥 개념이란 말을 계속 써요. 그리고 개념으로 풀어요.
근데 이 개념이라는 이름이 붙은 강의를 지금 듣는다. 지금 겨울 시작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 나는.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자랑스럽게 푸세요. 빈틈없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푼다? 이게 수능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나오면 좀 못 풀고 이쪽으로 나오면 좀 쉽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는 용감한 자들이 앞에 있으므로 저는 이걸 한번 열심히 풀어볼게요. 개념으로. 오케이? 네. 대단한 거예요. N수생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거듭할수록요. N수생이 또 재수생은 우리는 N은 아니에요. 딱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아마 한 번 이상, 2번 이상 하면 다 N이지 뭘. 고1, 고2, 고3 다음 고4, 5, 6. 메가에서 이렇게 수강생 분류할 때요. 고1, 고2, 고3, 고4, 5, 6. 이렇게 분류해요. 그게 N이에요. 저는 계속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네. 그리고 고7 이상. 요렇게. 고7 이상도 많아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2%인데 그 세 분은 어떻게 맞췄는지 제가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고 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가다 보면 살짝 잡아요. 답이 아닌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답인 것처럼 발목을 잡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실수 K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이 아닌 실수 K다. K는 0이 아닌 실수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래요. 그러면 axn제곱 플러스인데 원래는 상수함수, 다항함수에 포함되지만 개수라는 말이 있다는 건 x 앞에 있는 수야. 상수는 개수라고 하지 않거든. 최소한 1차 이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 a가 양이야. 지금 주어진 미정계수, 최고차 계수가 양인데 내가 잡은 거예요. 미정계수가 양수야 라는 말을 갖고 시작하니까 부호에 굉장한 집중을 해야 돼. 부호를 줘야지만 되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부호에 집중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이때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0으로 가는 극한이 나한테 주는 건 둘이 값이 같은데 이건 효율성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고 K,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자, 첫 번째 극한값 한번 사용해 볼게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의 fx 분의 f 프라임 x의 세제곱. 자, 그러면 이것이 k다 라는 0이 아닌 실수야 라는 것에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네.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부터 비교한다. 첫 번째 차수. 차수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분모는 차수가 f가 n차니까 지수법칙으로 n 플러스 3. 분모와 분자의 차수, 미분하면 차수는 n-1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으로 3의 n-1. 계산했더니 n이 3이야 라는 거. 자, 차수 결정. fx는 세제곱 함수예요. fx는 ax 세제곱으로 시작해. 그러면 f'x라는 건 3a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최고차를 봐야 되는데 f'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개수를 결정해 볼게요. 개수,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는 분모는 a야. 근데 분자는 3a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27a의 세제곱이야. 최고차의 개수만 보는 거지. 그게 k야. 그래서 a 약분 해주면 고로 k가 27a 제곱이야. 자, 지금 부호로 시작했는데 a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k. 얘도 양수네요. k도 양이야. 자, A도 양이고 K도 양이야 라는 부호 체크 해주고 투 스텝. 됐죠? 자, X가 0 플러스로 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차수 비교, 개수 비교. 이것도 순서대로 항상 차수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할 거 아니야? 최고차가 주는 정보의 차수, 그 다음 개수 이 순서로 가시고 그 다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가면 그러면 분모는 X 제곱이 있고 분자는 x 마이너스 루트의 절대값 fx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자, 이때 이 값이 k다라고 주어져 있어. 자, x가 0으로 가는 인수는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왜 0 플러스를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루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0으로 가는 인수니까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극한값이 나온다는 건 분자에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지만 돼? 최소 2개 있어야지만 돼.
최소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0으로 가는 인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x에 대한 식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 저 식을 끌어내보자.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때 x제곱에 x 더하기 루트에 절대값 fx가 있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fx. 자, 이렇게 절대값 나오면 겁먹으면 안 돼. 그냥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 그 기능밖에 없어. 그리고 절대값은 곱배돼서 분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냥 그걸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수가 액면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분자는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렇다면 fx가 x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fx는 x제곱이라는 인수가 존재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a라고 잡아놨으니까 ax 플러스 b라는 a는 0은 아니고 양수야. 이게 fx야 라고 결정이 되고, 자, 절대값은 각각에 분배될 수 있지. 맞아요? 자, 이 절대값을 각각으로 분배할게요. 됐지? 그런데 x제곱은 절대값이 필요가 없지.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을 끌어낼 거야. 식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x가 0 플러스로 간다. x제곱에 x 더하기. 자, f가 결정되면 너도 f예요. 루트 안에 x제곱이란 인수가 있고 ax 플러스 b가 남아있어. 이렇게 분모에 있고, 그리고 분자에는 x제곱 끌어내면 1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이거 계산 잘해야 돼, 이건. 여기까지. 됐죠? 괜찮아요? 네. 절대값을 분배하고 절대값 띄고 x제곱 끌어내고 1 마이너스의 절대값 ax 플러스 b가 남아있는 거야. 괜찮아요? 네.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도 f니까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 x 2개는 사라져.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남은 식을 보는 거야. 어차피 값이 아니니까 약분하려고 꺼낸 거잖아. 근데 여기에 너가 결정되는 순간 얘가 또 fx였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자, 루트는 요 뒤에만 남겨. 제곱 루트 사라지면 절대값이 나와야 돼. 그런데 x가 0 플러스래. 요것 때문에 우리가 0 플러스로 준 거야. 그럼 그냥 x가 나와. 됐지? 그러면 분모에 또 다시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분모에 어떤 인수가 하나 더 있어? x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1 더하기 루트 안에 절대값 ax 플러스 b. 식이 여기까지가 딱 정리가 되지? 그럼 분자는 1 마이너스의 절대값 ax 플러스 b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2스텝에서 정리한 식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 됐죠? 자, 근데 이 식의 값이 어때야 된다고? k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넌 k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하고 식을 정리했을 뿐이야.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2개 갖고 있어. 너도 2개 있어야 돼. 근데 f를 결정하는 순간 루트 안에 x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밖으로 꺼냈더니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곱 루트 사라지고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x로 나오고, 그럼 그 x를 다시 끌어냈더니 분모가 또 0으로 가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 분수식의 극한값의 존재 유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또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자, 이 식이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식이 저 안에 있는 ax 플러스 b가 절대값 벗겨서 나와야지. 절대값의 기능은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 이게 전부니까. 됐죠? 자, 그러면 ax 플러스 b가 밖으로 나왔을 때 x가 남아야 돼. 인수로 x가. 그럼 b는 뭐여야 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b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b가 1이잖아? 그럼 지금 이 근처는 어떤 근처냐면 극한의 x는 어디 근처를 가고 있어? 0 플러스 근처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더하기 1이야. 그러면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1은 절대값 더하기 1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럼 그건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극한의 변수 근처에서 장육 21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1이야. x가 1 근처에 양음으로 들어갈 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한 번은 양, 한 번은 음으로 간다고. 우좌극하니? 근데 얘는 b가 1이잖아?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어.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음이잖아? 그럼 절대값은 어떤 기능을 해? 1로 바꿔서 꺼내준다고. 그러니까 b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극한의 근처에서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그 근처에서 ax 플러스 b는 b가 1이어도 절대값 붙이면 1,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절대값 붙이면 1. 내가 원하는 건 1이거든. 이 앞에는 1과 상쇄시킬 1이거든.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1, 마이너스 1. 3스텝. 두 케이스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마무리야. 이해돼요? 첫 번째 케이스. b가 1일 때 계산해 볼게요.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에 x에 1 플러스 루트에 ax 플러스 1 절대값 분의 1 마이너스의 절대값 ax 플러스 1 이거예요. 됐지? 자, 이게 k다라는 거야. 이 식이 나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은 얼마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 근처를 있을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양이야. 그러니 절대값은 그냥 벗겨지고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 분자가 뭐가 되냐면 그냥 벗겨지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ax가 남는 거지. 그래서 x를 나눠. 그리고 x에 0이 들어가. 그랬더니 분모는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2. 분자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a가 k다. 모순인 거야, 이게. 이해돼요? 근데 이게 답으로 이 상황이 답일 거야 라는 걸 유도한 게 b가 1이어야지만 될 것 같잖아. 절대값을 조금 더 딥하게 갖고 놀면 a가 양이고 k도 양이거든. 근데 a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k가 될 수가 없잖아. 시작부터 부호를 건드렸으면 계속 부호에 집중해야 돼. 이해되죠? a가 양이라는 걸 사용해서 판단할 거라는 거거든. 이건 걸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투 스텝. 두 번째.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말이야.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에 1 플러스 루트에 절대값 ax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분의 1 마이너스의 절대값 a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러면 절대값은 벗기면서 이 근방에서 절대값은 벗기면서 뭘 붙여주겠어?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지. 음수 근처에서 노니까. 이 극한 변수에서는 음수니까. 그러면 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에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1을 만들어서 얘는 사라지게 해줘. 분자가 뭐가 남아? 분자는 그냥 ax가 남아. 그래서 x 하나는 약분을 시켜. 그랬더니 분모는 어디로 간다? 얘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은 어차피 1이야. 그래서 분모는 얼마? 2분의 a. 이것이 k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k는 2분의 a니까 마지막 연산 4스텝.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k와 a의 관계식이 최고차에 대한 정보에서 k는 27a 제곱인데 저 27a 제곱이 우리가 뭘 원하는 거지? 아, f를 구하면 돼. 그럼 a를 구하면 되니까 k를 소거해서 27a 제곱이 2분의 a다. 고로 a는 54분의 1이다. 그럼 fx는 x제곱 인수에 제가 ax 플러스 b라고 인수분해했죠, 아까? 저기 처음 시작할 때, 그쵸? 그러니까 a는 54분의 1 x, b는 지금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fx 결정. 됐죠? 그래서 f는 f6을 찾아보자. 36 6 9 54 9분의 1 마이너스 1은 94 마이너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32. 정답. 괜찮아요? 재밌죠? 별로 안 재밌어요? 네. 이제 이렇게 장육 21을 한 발 끌고 나간 거예요. 절대값을 잘 갖고 놀아야 된다는 아주 그 소재적인 무서움이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주 절대값 한 판 더? 한 판 더 기대하시고 알파 테스트에 한 번 더 줄게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우리가 촘촘히 짚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필기노트 줄 테니까 그냥 버리고 오면 돼요. 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재정리해 오시고 숙제 문자 잘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원수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지 극한, 오늘 극한 나가는 거 맞죠? 오케이, 주간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박수. 오늘 잘했어요. 오늘 집중력은 지난주에 2배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